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계속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고객이 공간에 도착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고객한테 완벽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뭐 음악을 통해 힐링한다든지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거나 기존의 일상적인 매장과는 조금 다른 비일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요즘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요즘 재미있는 걸 만드는 사람들의 일하는 이야기, 업계 사람들의 유지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브랜드일 것 같아요. 그 초록색 바탕에 사이렌, 그 로고 아시죠? 바로 스타벅스인데요. 요즘 스타벅스가 공간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공간을 책임지는 분을 모셨어요. 바로 신용아 스타벅스 스토어 기획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아라고 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스토어 컨셉 기획팀 조금 어려워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스토어 컨셉 기획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뒤에 컨셉 기획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기존에 편의들 보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매장이 있는 반면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외에 조금 더 고객들한테 특별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드리고자 저희가 새로운 컨셉을 기획하고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역할, 조금 리브랜딩하고 리프레시하고 막 이런 업무들을 좀 맡고 있습니다. 공간 전반을 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매장들을 전담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런 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스타벅스 매장들 보면은 예전이랑 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처음 시작이 경동시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매장들이 생긴 게 코로나였을 때 저희가 약간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보면 뭔가 내부에서 그 공간 기획에 대한 방향성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좀 그런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으로 조금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좀 인지를 했고요. 기존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지만 비일상 속에서도 고객한테 충분히 힐링에 좀 몰입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장. 그래서 그 영감을 바탕으로 또 이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해석을 재해석하고자 하였고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팀에서 새로운 매장들을 조금 오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망이 좋은 게 한 축이 있고 약간 경동시장점이나 장충 라운지처럼 오래된 공간을 개조한 재생의 느낌이 있는 게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방향성이 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이제 매장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매장명 앞에 더가 붙은 저 매장이 이제 6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양평이 제일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북한강, 네, 여수에도 저희가 매장이 있고요. 아, 진짜 다 전망 좋은 데만 있네요. 맞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뷰를 볼 뿐만 아니라 좋은 음악을 선별해서 큐레이팅을 해드린다든지 미디어 아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힐링에 대한 좀 몰입감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컨셉을 만들고 있고요. 더 춘천점은 미디어 아트 같은 것도 막 공간에서 하시잖아요. 사실 전시회장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아트를 카페에서 즐긴다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건너편이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이제 바라보시라고 대형 창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5시, 6시만 되면 습기가 그냥 칠흑같이 네. 변하니까 이게 저녁 때 일찍 닫아야 되나 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춘천 지역의 매장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저녁 때 매출이 일반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춘천에 여행을 갈 때는 당일치기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사실은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녁 때 근데 우리는 칠흑같이 변하는데 이 매장을 어떻게 살리지라고 고민을 당황스럽긴 하다가 하겠다. 미디어 아트를 이제 보여주면 저녁 때까지도 또 다른 컨텐츠로 좀 즐길 거리를 좀 제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딱 첫날 오픈을 했을 때 6시 넘고 7시 넘었는데 고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줄 서 있었어요? 네네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경동시장점이랄지 그다음에 장충 라운지점이랄지 그런 스타벅스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 좀 다른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컨셉 매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매장 타입들은 조금 더 젊은 세대들한테 스타벅스도 이렇게 재밌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재밌는 경험이 가능한 곳이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매장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장충 라운지점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이런데 이런 매장이 있다니. 되게 주택가 골목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뭔가 옛날 부잣집 거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경동도 그렇고 장충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뭐 헤리티지나 역사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컨셉 매장은 철저하게 컨셉에 몰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사실은 성공 공식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충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방 구조라든지 뭐 샹들리에라든지 계단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크게 훼손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스타벅스만의 그런 이제 색깔로 조금 변화를 시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좀 더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니 사실 이거를 발굴하기까지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런 장소를 또 선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런 좀 이색적인 장소는 경동시장이 시작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먼저 컨택을 주셨어요. 사실 좀 우려가 많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 시장의 메인 고객은 5, 60대일 텐데 과연 저희 브랜드에 오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대로변에서 이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사실은 저희 일반적인 조건하고는 맞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거기서 딱 한 가지 사실은 포텐셜을 좀 봤던 거는 이런 재래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젊은 고객들의 니즈 혹은 이제 트렌드가 새로운 것을 좀 찾아다니길 좋아하는 그거를 보면서 낯선 것이 오히려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발굴해서 저희만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이런 컨셉 매장도 그렇지만 해외보다 한국 스타벅스가 유난히 좀 공간이 좋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해외보다 공간이 좋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내 스타벅스가 좀 많은 시도들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글로벌과 이런 방향성을 다 협의를 하면서 매장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승인을 이제 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스페셜 매장들을 우리가 앞으로 오픈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마디가 왜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서 커피를 마시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해외에선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그런 문화가 해외에는 사실 많이 없었고 주로 해외에서는 정말 카페인이 필요해서 혹은 정말 일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매장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니즈가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카페 여행을 다니는 게 조금 트렌드가 될 정도로 카페 투어. 네, 여가의 한 종류가 된 거네요. 카페를 돌아다니는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일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탑층까지 올라가기까지 30분, 1시간은 대기해야 되는 그 정도로 대기가 많았는데 그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어떤 공간을 제공을 하냐면 작은 영화관 같은 공간이 나와요.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약간 한 편의 영화같이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스토리에 그리고 약간 그 웅장한 약간 사운드 막 이런 거에 굉장히 감동이 됐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이제 위에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그 감동이 약간 2배, 3배 올라가는 그러니까 딱 그 공간에 몰입할 수 있게끔 옆에서 계속 주는 거네요. 그런 컨텐츠를 막 실어가지고. 단순히 그냥 전망대 기능만 해도 되는데 또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구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드웨어만 그냥 장착하는 식의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은 매력이 없고 이제 제가 계속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축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고객이 공간에 도착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때 조금 더 고객한테 완벽한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뭐 음악을 통해 힐링한다든지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거나 기존의 일상적인 매장과는 조금 다른 비일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요즘에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냥 개인적으로 꼭 이런 매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세요? 최근에 조금 이런 매장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좀 욕심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커피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커피에 정말 진하게 올인해 볼 수 있는 커피 전문성으로 좀 무장된 정말 찐 커피하우스 같은 그런 매장을 선보이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맞아. 요즘 진짜 커피 오마카세? 정말 무슨 커피를 코스로 막 마신다거나 정말 그 커피 맛과 향과 이런 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커피 업계의 어떤 리더로서 그런 매장을 한번 선보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금방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눠보았는데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공간에 대한 기대치, 경험치가 되게 높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좀 약간의 조언 있다면? 제가 뭐 감히 좀 조언을 드려보자면 정말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컨셉추얼한 게 너무 많으니까. 컨셉처럼 게 너무 많고 결국에는 그 컨셉이 정말 인위적이냐 아니면 정말 진정성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이거를 고객들이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시안적인 컨셉보다는 조금 오래 갈 수 있고 그 컨셉이 정말 찐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덕분에 일상적으로 들릴 때는 사실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일상을 좀 환기시키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